29. 인복이 좋아지려면 알아야 할 대화법. 거짓 칭찬과 진짜 칭찬의 차이는 타인의 장점을 높이 사는데 진심이 있느냐에 달렸다. 미국의 인터넷 검색 서비스 기업 구글이 직원의 업무 성과 및 업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장기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연봉 인상이나 승진, 복지, 보너스보다도 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첫째는 상사의 건설적인 피드백, 둘째는 직장 내 인간관계였다. 회사의 문화는 저마다 다르다. 어떤 곳은 대가족 같고 또 어떤 곳은 조정 같기도 하다. 그러나 회사의 문화가 어떻든 매일 회사에 출근하고 있다면 동료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다는 의미인데, 업무 외적인 시간을 활용해 소위 스몰 토크를 적절히 나눌 줄 알면 호감을 얻어 직장 내 인간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된다. 스몰 토크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정수기나 커피 머신 옆에서, 혹은 점심시간이나 다른 부서로 회의를 하러 갈 때, 회의를 마치고 돌아올 때, 오후의 커피 브레이크 등의 동료와 함께 나누는 한담을 뜻한다. 캐나다 윈저대학교의 한 심리학 교수가 2015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공식적인 자리, 예를 들면 정수기 옆에서 동료와 자주 교류하는 사람이 교류하지 않는 사람보다 인간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상사에게 업무 지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도움이 필요할 때도 비교적 쉽게 도움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이는 내가 이야기하려는 직장 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5가지 포인트 중 첫 번째 포인트이기도 한 대면하기와도 연관이 있다. 참고로 이 5가지 포인트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동료와의 우위를 다지고 그들의 호감을 얻을 방법들로 업무와 인간관계에 모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간관계에 서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지극히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이 5가지 포인트를 파악하고 나면 직장 내 스몰 토크에 대한 생각을 바꿔 사교를 즐기고 대인관계에 좀 더 적극적인 자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각설하고 직장 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5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해보자. 요즘은 메신저의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저마다 사용하는 메신저에 단체 채팅방 하나쯤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 예컨대 회사 동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전용 채팅방처럼 말이다. 물론 메신저상에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서로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할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얼굴을 맞대야 좀 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렇다. 직장 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5가지 포인트 중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대면하기다. 그러니 두 사람이 메신저상에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라면 서로 얼굴을 봤을 때 눈짓을 보낸다거나 미소를 지어보자. 이처럼 나도 알고 너도 알지? 라는 표정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평소 동료의 자리를 지나갈 때 먼저 상대가 바쁜지 안 바쁜지를 살펴보고, 바쁘다면 가볍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고, 바쁘지 않다면 몇 마디 더 대화를 나눠보라. 물론 사교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업무를 그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상대의 몸이 자신의 책상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거나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몸이 나를 향해 있지 않다면 이는 나와 길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제스처다. 그렇다고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 저마다 맡은 바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 이럴 때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볼일 보세요. 얘기는 나중에 마저 하죠 뭐. 라고 말해보자.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적절한 때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야깃거리다. 소소한 이야깃거리를 준비하되 소문을 화제로 삼지는 말아야 한다. 소문은 잘못 밟으면 터지는 지뢰와도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지뢰를 밟는 실수를 범하는 이유는 동료 사이에 업무 관련 이야기를 제외하고 무슨 공통의 화제가 있겠어? 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한번 소문을 입에 담기 시작하면 다시 돌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자신이 자리에 없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생긴다. 여기저기 소문을 옮기기 좋아하는 사람은 회사 내 최고의 마당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바로 사교에 능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며 항상 이야깃거리가 넘쳐나지만 절대 소문을 입에 올리지 않는 사람이다. 소통의 기술 중에 화제 행렬이라는 것이 있다. 모든 한담의 주제가 의, 식, 주, 행, 육, 낙과 관련한 6가지로 분류된다고 가정하고 현황, 느낌, 정보의 3가지 다른 접근법에 따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 이 기술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특히 유용하다. 음식을 예로 든다면 평소에 요리를 즐겨하는 편이세요? 도시락이 참 맛있어 보이네요. 라고 현황을 묻고 주로 어떤 요리를 잘 만들어요? 실제로 도시락 맛은 어때요? 라고 느낌을 물어본 다음에 그 요리 만드는 법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락집 소개해 줄래요? 라고 정보를 물어보는 것이다. 그렇다. 보다시피 위의 대화는 거의 질문에서 시작한다. 상대가 나에게 현황과 느낌 혹은 정보를 알려주면 나도 그에 대한 대답으로 현황이나 느낌, 정보를 되돌려주며 대화를 이어나가면 되는 것이다. 좋은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질문의 방향을 바꾸거나 다른 화제로 전환하면 된다. 그러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상대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는 뜻을 전달할 수 있다.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소통하는 과정을 지켜본 누군가에게서도 호감을 얻을 수 있음을 잊지 말자. 세 번째 포인트는 스마트폰 내려놓기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창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중 누군가의 스마트폰에 알림음이 울려 대화가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이때 대화가 중단된 시간이 3초를 넘어서면 상대는 보통 먼저 볼일 봐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난다. 물론 업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겠지 라고 이해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대화가 중단되면 사실 기분이 썩 좋지 않다. 어쨌든 상대는 나와의 대화보다 스마트폰 메시지에 답을 하는 쪽을 선택했고 이에 스마트폰 메시지가 나보다 더 중요하구나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상황이라도 상대의 체면을 세워줄 방법이 있다.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렸을 때 즉시 알림을 무음으로 전환한 다음 그대로 가방에 넣어 자신의 시야에서 스마트폰을 치우는 것이다. 메시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말이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당신이 자신과의 대화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하며 자신을 상당히 존중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당신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된다. 특히 스몰 토크를 나눌 때는 당장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충동을 눌러 온전히 현재 그리고 서로에게 시간을 내어주자.
네 번째 포인트는 상대에 대한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는 데 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상대가 내가 한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순간들이 종종 찾아온다. 특히 특정 인물이 아이가 몇 살이지? 와 같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묻는다면 벌써 3번이나 말했었다고 라는 생각에 기분이 상하게 마련이다. 자신이 정말로 기억력이 좋지 않은 편이라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딱 하나씩만 기억해보자. 예를 들어 상대가 과일 중 두리안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한다면 이를 기억해두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몇몇 동료들과 외부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들렀는데 그 또는 그녀가 무슨 맛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여긴 네가 좋아하는 두리안 맛이 없나 보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상대는 당신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소소한 것까지 기억해주는 세심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꼭 모든 사람의 생일을 기억할 필요는 없다. 적당한 때 상대가 무심코 얘기했던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노라 티를 내주면 오히려 상대에겐 그런 것이 더 큰 감동으로 다가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소한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강렬한 상상을 동원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동료의 머리가 두리안이라고 상상해 보거나 동료가 맨손으로 두리안을 까는 모습, 두리안의 얼굴을 파묻고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 등을 상상해 보는 것이다. 과장된 상상일수록 기억하기는 쉬워질 것이다. 물론 이런 방법으로 상대가 좋아하는 걸 기억했다는 사실은 상대가 몰라야 한다. 상상력도 기억력도 썩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스마트폰의 메모장을 활용해보자. 동료 아무개, 두리안을 좋아한다 라고 간략하게 메모를 해두었다가 다음에 그 동료를 만나면 슬쩍 그 메모를 커닝해보는 것이다. 한편 내 쪽에서 먼저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해 팔로우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네가 추천해줬던 식당 가봤어. 또는 전에 누구누구랑 갔던 일은 어떻게 됐어? 라고 얘기해보는 것이다. 별것 아닌 듯 보이는 소소한 질문들이지만 이렇게 연관성을 갖는 교류가 무심한 한담과 심혈을 기울인 대화의 한 끗 차이를 만드니 한번 시도해보자. 5번째 포인트는 긍정적인 소문의 사자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칭찬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한다. 요컨대 칭찬은 일종의 기술이다. 그러니 연습을 통해 칭찬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되어보자.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은 왕 사장님 오늘 정말 멋져 보이세요 라든지 이비서님 정말 머리가 좋으시네요 와 같이 마음에도 없는 거짓 칭찬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처음에야 이러한 거짓 칭찬도 기분 좋게 들리겠지만 나중에는 사람들도 빈말임을 알아차리게 될 테니까 말이다. 거짓 칭찬과 진짜 칭찬의 차이는 진심으로 타인의 장점을 높이 사느냐에 있다. 똑똑함이나 아름다운 미모만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것에 대한 모호한 칭찬은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한다. 하지만 상대가 자신의 장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를 관찰해 두었다가 방금 회의에서 하마터면 3000%로 빠질 뻔했는데 자네 덕분에 요점을 잘 정리해서 모두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르다. 이는 비단 상대의 총명함 뿐만이 아니라
일 처리 방식까지 칭찬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음에 어느 동료를 만나면 그의 장점은 무엇이며 그의 일 처리 방식 중 높이 살 만한 것은 없는지 유심히 관찰해보라. 그러면 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의 장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올 것이다. 앞서 뒤에서 동료의 소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되도록 삼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동료의 뒤에서 해도 되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동료에 대한 칭찬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법 없이 먼저 남들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자연스레 동료들 사이에서의 평판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특히 상대가 자리에 없을 때, 상대와 직접적인 이익관계가 없음에도 그의 장점을 봐주고 칭찬해준다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옛말에 일을 하기는 쉬워도 사람답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이 5가지 포인트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마음을 쓴다면 직장 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극히 기본적이지만 잘만 활용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심혈을 기울였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물론 확실히 심혈을 기울여야 제대로 활용할 방법들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요컨대 동료와의 관계에 심혈을 기울이고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모든 주의력을 기울여라. 가십이나 루머가 아닌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를 준비하고 동료의 특징을 기억하며 그 장점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을 때 자연스레 인복이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매일 3분 습관. 좋은 관계를 맺는 법. 스텝 1. 볼수록 정이 쌓인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람들과 자주 얼굴을 대면한다. 스텝 2. 이야깃거리를 만들되 소문을 화제로 삼지 않는다. 스텝 3.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는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는다. 스텝 4. 상대에 대한 사소한 것들을 기억한다. 스텝 5. 긍정적인 소문의 사자가 된다.